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히 대장이 나쁜 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장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대장은 너무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우 장나라가 이 증상으로 온몸이 파래지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상담하다 보면 나이 불문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심한 분들은 먹기만 하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외부에서 식사하기도 꺼려지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사회생활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드시는 게 다 흡수가 안 되다 보니 성인이지만 초등학생 몸무게일 정도로 말라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에 좋다는 많은 것들, 온갖 유산균부터 저탄고지, 엄격하게 식이 조절을 하거나 유제품을 제한한다든지 채소 과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보고 오십니다. 왜 내 몸은 복통에 시달리고 화장실에 달려가게 만드는지, 내 몸이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까요? 몸에서 나오는 모든 증상들은 신호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히 대장이 나쁜 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장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대장은 너무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수축이 되어 있다 보니 음식물이 통과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몸에서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혈류를 뇌나 심장, 근육 같은 곳으로 보내고 반대로 위나 장, 소화기 쪽으로는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응급 상황, 원시인이 맹수를 만나서 도망을 갈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긴장감이 계속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혈류가 뇌 쪽으로 확 쏠리면서 소화기 쪽으로 혈액이 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대장만 부실해지는 게 아니라 소화 기능 자체가 함께 약해져 있는 거죠. 장에는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연동 운동도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복부에 냉증을 경험을 합니다. 배가 차가운 거죠. 차가우면 수축이 될 수밖에 없고 혈류가 나빠지고 소화 기능, 연동 운동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화기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소화액도 잘 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소화 분해시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연소가 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부패하게 되고 몸에서 제대로 발효 분해가 되지 못해서 영양소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잘 소화 흡수 분해되지 않은 변들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배가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아서 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오는 현상들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부의 냉증 문제입니다. 장나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증상을 호소할 때 온몸이 파랬다 얘기를 했는데요. 배가 차고 장기의 체온이 떨어져 있다 보니 온몸이 파랗다고 표현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이 소화기가 몰려있는 복부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배가 항상 차고 수족 냉증에도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복부가 차면 장 주위로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미주신경, 부교감신경 활동이 저하가 돼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습니다. 내장 상태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긴장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때 드시면 좋은 차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쉬게 해주는 신맛이 나는 차인데요. 오미자차, 히비스커스, 매실차도 도움이 됩니다. 차게 드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하고요. 상온의 물이나 혹은 따뜻한 물 드시는 게 배를 따뜻하게 하고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신맛이 나는 차와 함께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잦은 변을 보시다 보면 탈수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체액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만 드시면 오히려 탈수가 더 일어난다는 거 여러 번 강조드려서 아실 텐데요. 우리 몸은 일정한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수분을 염분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염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수분만 과량으로 섭취를 한다.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소변만 자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소금과 함께 드셔야지 체액이 보충이 되고 수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실 때 절대 싱겁게 드시지 말고 좋은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심해질 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소금을 늘 갖고 다니시면서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훨씬 편안합니다. 또 흔히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 염분이 부족해서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한 경우는 포도당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요.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 음식들을 드실 때는 소금 간을 잘 해서 간을 잘 맞춰서 드셔야지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식사만으로 염분이 부족한 분들은 소금차, 소금물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도움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걷기인데요. 장기 쪽으로, 소화기 쪽으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이런 때는 반드시 걷기가 필요합니다. 햇볕이 있는 시간에 하루 30분 이상 꼭 걸어주시고, 만약에 햇볕 있는 시간에 걷기를 못 하셨다면 실내에서라도 꼭 걸어주시고 입을 다물고 꼭 코로 호흡을 해주셔야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체온 유지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찜질을 또 꼭 해주실 거 추천드립니다. 차가운 것을 멀리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 복부의 온도를 올려주시는 건데요. 주무실 때 반드시 배에 찜질팩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자기 전에 족욕이나 찜질을 해주시면 머리 쪽으로 쏠린 혈액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고, 장기들이 혈액을 공급하고 재생하면서 몸이 맑아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이 복부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찜질을 따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일 습관을 들여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히 대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이 불균형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신다면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장까지 혈류 공급이 잘 되면서 소화와 분해, 흡수, 배설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드시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세포를 재생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치유 본능 깨워 건강 자립 하실 수 있도록 고마운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